뉴스 속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나 사회 갈등 현장을 접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급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다시 윤리로 돌아가자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윤리교육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윤리교육이 중요한지, 윤리교육과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의 박찬구 교수입니다. 도덕 혹은 윤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도덕 그러면 인간의 살아가는 기본 도리, 또 윤리 그러면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된 규범, 체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관계의 도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양자를 다 일컫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한다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제 그러면 그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화를 골고루 누리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경제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윤리는 어느 분야에 적용되든지 사회 곳곳에 이러한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칙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인재들을 길러서 사회 곳곳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윤리교육이 주목받고 있는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 윤리교육과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김영렬입니다. 저희 윤리교육과에서는 크게 5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교과교육, 윤리학, 특히 서양윤리, 정치철학, 국제윤리 및 통일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철학 및 동양윤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윤리교육. 때문에 윤리교육은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혹은 이제 학생일 때라도 이제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서 이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직접 내가 직면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시각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윤리교육학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는 윤리교육과. 재미있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되어서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학과생들이 생각하는 윤리교육과는 어떤 색깔을 지닌 전공일까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이거면 직업으로 삼아서 가르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철학이나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윤리교육과에서는 두 가지를 전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나는 요즘 다문화와 국제윤리 강의를 재밌게 듣고 있는데 요즘 다문화 시대다 보니까 삶의 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국제적인 이슈 같은 것도 다루고. 1학년 때 들었던 현대윤리학개론 있잖아. 현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수업 방식도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공유하면서 진행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문을 많이 보면은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지. 물론 뭐 쉽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시각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 우선은 1년에 한 번 총 MT라고 해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부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MT가 있는데 또 총 MT와 약간 비슷하지만 더 교육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가을마다 진행되는 답사가 있는데 지리교육과나 역사교육과는 뭐 보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 역사적 현장을. 근데 우리는 약간 정신을 느끼러 간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또 우리 과에는 학회가 3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윤리학을 공부하는 윤리학회, 그리고 각종 문화 비평을 하는 문화학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지역사회 문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윤리학회였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은 궁금했는데 조금 덜 다뤄졌던 윤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발제문을 만들고 발표하고 서로 이제 생각했던 걸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말하고 토론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과 만화의 매력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흥미가 들면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알아보면 그렇게 막막하거나 고리타분한 전공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야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윤리를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배우다 보니까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상가들이 했던 말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환경윤리와도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대해야 할지 다뤄야 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니까 동떨어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암기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쉽게 느끼는데 윤리는 아마도 자기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 윤리교육과만큼 좋은 과도 없겠죠.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윤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도 있지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꼭 말하면 안 된다. 또 하나의 윤리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윤리라고 할 수 있지. 윤리교육과에 입학해 철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키운 윤리교육 전공자들은 사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바른 가치를 심고 바른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졸업한 선배를 만나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더 들어볼까요? 현재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천재는 없다의 저자 한혜민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2001학번 한혜민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윤리교육과라고 했을 때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문제의식 하나는 확실하게 윤리교육과의 맥락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도덕 발달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탐구하는 방법론으로서 뇌과학이라든지 여러 생리학적인 방법론을 쓰는 것이지 그 두 가지 것들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1대1이나 소그룹으로 만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많은 힘을 느끼거든요. 들어주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을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윤리교육을 실천해 오신 송재범 선배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교육과 83학번 송재범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 교사가 꿈이었고요. 특히 윤리교육과가 단순한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인문학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매력이 갔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등 기타 학교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건 옛날 학교 안에서 해결되던 것인데 이거는 학교가 윤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회복이라든지 인성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리교육과에 들어오면은 선생님 되겠다면 4학년 때 아마 교생 실습을 나갈 거예요. 저도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을 나가서 작성한 교생 실습록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읽어보면은 제가 학생들을 위한 열정, 따뜻한 애정이 얼마나 애절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태해질 때면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고 하는데요. 교육을 막상 해보니까 교육은 농사와 같아요. 얼마나 꿈과 열정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배반이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은 만큼 그 결과가 오는 것. 너무나 그게 딴 사람은 느껴보지 못한 큰 보람입니다. 윤리가 필요한 시대.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르는지, 사회에 나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소통을 이끌고 나아가기를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길. 이 시대가 그리고 미래가 원하는 저희 윤리교육과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자. 제가 인생을 완성할 때쯤 되면은 이 세상을 더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나에 머물지 않고 또 실천할 때 더 빛이 바라는 그런 학문이니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나의 이야기